김성수의 세상 읽기. 오늘은요, 정경심 교수 항소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김성수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으로 내용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경심 교수 항소심이 열렸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4월 12일이었는데요. 네. 서울고법 형사 1, 2부 심리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언론들이 이 재판이 열린 사실을 그대로 스트레이트 보도를 하거나 또 일부 보수 언론은 1심에서 주장한 걸 그대로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이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만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는 엄청난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네. 도대체 그 언론들이 뉴스 가치를 어떤 것에서 찾고 있는지 좀 의아해지는 상황인데요. 검찰의 주장이 아예 뒤집힐 가능성이 만들어져서 네. 그래서 사실상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그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럼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된다면 네. 사실은요. 지금 흔히 말해서 조국수에 너무 매달리다가 우리가 국민들을 갖다가 실망시켰다라는 그런 분석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다들 오히려 사과를 하거나 반성해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재판의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검찰의 주장이 뒤집혀질 만한 엄청난 사실이 밝혀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죠? 한 5가지 정도인데요. 네. 우선 검찰의 결정적 증거인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서 발견된 PC가 임의 제출되면서 이 안에서 증거가 나왔다. 이렇게 검찰이 주장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임의 제출된 상황이 불법이라는 정황이 그것도 검찰이 보여주지 않던 포렌식 자료에서 나온 겁니다. 둘째, 네. 이 PC가 검찰이 주장하는 2013년 6월 13일 이때 이제 정경심 교수가 방배동 자택에서 위조를 했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그 기소대로 1심이 인정이 된 건데, 그 시기에 방배동 자택에 없고 오히려 동양대 어디에 있었다라고 하는 흔적이 검찰이 그거를 가리고 제대로 증거 자료를 갖다 내놓으면서 그걸 안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검찰은 증거를 조작한 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PC를 이미 제출받기 전에 1분 13초 정도 SSD가 붙어 있는 그 USB를 꽂았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1분 13초라면은 얼마든지 그림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심을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를 오염시킨 게 검찰이다라는 그런 상황이 입증되면 사실상 이 PC 전체를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최성해 전 총장이 조민양에게 특성화 교재 제작을 도와서 연구비를 지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서류에 결재를 했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네. 근데 이걸 결재를 했는데 나는 몰랐다. 조민이 동양대에 내려온 적도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도 언론들이 보도를 잘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좀 차근차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워낙에 검찰의 주장과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들이라서요. 먼저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강사 휴게실 PC가 압수수색 영장 없이 임의 제출 형식으로 수거가 됐는데, 그 당시에 검찰이 학교 관계자들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가 나온 거죠. 이게 뭐냐면 이 당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검찰이 동양대에 갔지만 거기서 이 PC를 발견했지만 가져가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포렌식을 한다고 해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복사를 해서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컴퓨터 전체를 갖고 간다는 것은 특정한 사연이 있지 않으면, 그래서 그것으로 임의 제출이 성사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검사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컴퓨터를 발견을 하고 전원을 켜서 봤더니 조국 폴더가 나왔고, 네. 그래서 그 조국 폴더를 들여다보려고 했는데 컴퓨터가 갑자기 꺼져버렸다. 네. 그리고 다시 작동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임의 제출을 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임의 제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컴퓨터를 변호인들이 검사가 사용했던 그 포렌식 프로그램과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포렌식을 새롭게 해봤더니 네. 이상 종료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그럼 거짓말이었다는 건가요? 이상 종료됐다. 흔히
가가지고 내가 이걸 가져왔다, 뻥나서 갖고 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동양대 그 조교가 이 임의 제출 서류에 동의를 했는데요. 네. 확실하게 그 꺼져서, 그러니까 이상 작동해서 꺼진 것을 확인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옆방으로 가서 임의 제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길 종용받았고, 네. 그걸 작성하지 않으니까 일종의 협박성 발언까지 듣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때 옆방에서 컴퓨터가 뻑갔어 이러면서 나와서 임의 제출을 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네. 이 상황이 포렌식 자료가 사실이라면 이건 검찰들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보여주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임의 제출 자체가 검찰의 연기에 의해서 나온 거라면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죠. 근데 원래 그렇게 이상적으로 컴퓨터가 꺼지면 다 기록에 남는군요. 그럼요. 로그에 다 이상 작동하고, 이상 작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꺼진 다음에 다시 이제 재부팅을 시키게 됩니다. 네. 재부팅을 시키면서 재부팅이 될 때 비상 모드 같은 걸로 재부팅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흔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켜지고 정상적으로 종료된 흔적밖에 로그에 안 남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컴퓨터가 2013년 6월에 방배동 자택에 정경심 교수가 있어서 자료를 만들었다는 게 아닌 게 또 밝혀진 거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네. 검찰이 지속적으로 이게 방배동 자택으로 갔었다라고 주장한 근거는요. 끝자리가 137로 끝나는 로그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네.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인터넷을 사용할 때 그 특정한 통신사로부터 이렇게 제공받은 그런 그 모뎀을 해서 직접 연결해서 사용하거나 모뎀에서 공유기를 거쳐서 무선이나 유선으로 신호를 받아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그 공유기의 그 번호가, 그걸 핀 주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주소가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속적으로 검찰은 끝자리가 137로 끝나는 주소가 계속적으로 이 PC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PC는 방배동 자택에서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충격적이게도 이 PC의 로그 기록들을 쭉 살펴봤더니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에 그것도 2013년, 그러니까 2012년 11월서부터 시작해서 2013년 7월에 이르기까지 다른 주소가 발견이 되는 겁니다. 네. 112로 끝나는 주소가. 네. 근데 이걸 검찰이 제출을 안 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의 그 문제가 있는 거냐면, 만약 녹취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녹취록을 제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일부 이제 그 공판정에서 틀어줄 때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틀어줄 수는 있어도 이 전체를 재판부에다 제출해야 되는데 중간에 자르고 제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증거를 조작했다고 하는 혐의를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이거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 중간에 로그가 됐다는 기록들을 제출하지 않고 한마디로 계속적으로 방배동에 있었다는 것처럼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네. 이거는 검찰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짧게 시간 관계상이요. 또 특성화 교재 제작 때 조민 학생에게 연구비를 지급한 걸 총장이 직접 결제한 것도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최성해 총장은 위증을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 위증은요, 표창장을 위조할 동기를 이제 묻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에 대한 위증이거든요. 네. 동양대에서 충분히 이렇게 그 활동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창장이 없어서 입증을 하지 못해서 그 표창장을 위조해서 뭐 이런저런 그 입시 자료에 썼다라고 하는 게 검찰의 주장인데요. 네. 그런데 이미 결제 서류들이 다 있다고 한다면 표창장을 발부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최성해 총장이 조민 학생은 동양대에 온 적이 없다는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이게 모든 게 위증이 되면 나머지 진술조차가 신뢰할 수 없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왜 우리 언론들은 성실하게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질문에 국민들이 질문하고 언론들이 대답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제대로 보도되지 않은 내용을 오늘 한번 짚어봤는데요. 청취자분들도 오늘 내용을 좀
들으시면서 어떤 평가를 내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쯤 더 생각하면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성수 시사평론가였습니다.